네, 안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경찰은 이 성추행 의혹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시향 직원 10명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전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구 씨는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 중지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애초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이렇듯 대반전을 거치면서 정 전 감독의 부인 구 씨가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직원들을 동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정리가 된 셈입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박 전 대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또 사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죠. 네, 이 대반전의 계기는 지난해 12월 이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사실과 다른 호소문을 발표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서울시향 사무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시향 직원 33명을 총 85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향 직원 10명이 주장했던 성추행 의혹과 인사전횡, 이 폭언 등의 내용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향 직원들은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폭언과 성희롱, 인사전횡 이게 모두 사실이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향 측은 오늘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후에 이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후 징계와 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향은 이를 근거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지지한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인사전횡에 대해 사실 무근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2013년 서울시의회 지시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대표가 근무 연한이 1개월밖에 안 되고 또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측근의 인사를 승진시킨 사실이 발견됐고 그 결과 박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그해 12월 31일자로 주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전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이 진실은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친일 임명사전 배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 임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중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서울시의회가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네. 교장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전 비치를 거부한 학교 교장들 모두가 이 서울시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이 구입을 거부하거나 예산 사용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중고교는 총 6곳으로 모두 사립학교인데요. 네. 예산을 거부한 교장 가운데 당초 유일하게 의회 출석하겠다고 밝힌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교장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뭐가 됐든 해명을 하든 간에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이 불참하겠다고 하는 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라고 해서 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이 서울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일 임명사전 배포와 관련해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보고하라라고 재차 요구했다면서요. 네, 교육부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 이 교육자료 선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서울시 교육청이 친일 임명사전 배포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에도 이 친일 임명사전 구입과 관련해서 규정을 지켰는지 보고하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 사업비로 의결된 예산인 만큼 학교 운영위에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를 침탈했던 역사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명단을 교육 현장에 배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 걸까요? 네. 친일 임명사전 논란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좀 진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우수 정책 중 하나가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서울시 우수 안전 정책 중의 하나인 이 시민 안전 파수꾼이 상명대학교 정규 과목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이 시민 안전 파수꾼은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인데요. 1년간 약 만여 명의 시민을 교육시켜서 안전 파수꾼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 상명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강조되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서 이번 1학기에 시민 안전 파수꾼을 양성할 수 있는 2학점의 교양 과목을 만들었는데요. 기본 실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위기 상황 판단 능력과 피난 행동 특성 등의 이론 수업도 함께 병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세월호 사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렇게 앞서서 안전문화 정책에 앞장서는 것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민 안전 파수꾼 이 교양 과목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의 좋은 정책들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많이 확대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